안녕하십니까. 여의도 24시입니다. 여러분들 이번 시간에는 이 나경원 의원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나경원 의원 국내외 대선 경선에 출마를 하겠다고 밝혔지 않습니까? 대선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그 대선 출마 선언문을 읽어보셨는지 안 읽어보셨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인 느낌으로는 뭐 읽어도 그렇게 크게 뭔가 다가오는 건 없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나경원 의원이 대선에 출마하겠다. 대선에 출마하겠다는 이유는 뭡니까? 뭐 여러 가지 속사정이 있겠지만 대외적으로 그다음에 명목상으로는 내가 대통령이 돼서 이 나라를 이 위기 속에 빠진 이 나라를 바꾸고 구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겠다. 반듯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 국민이 잘 사는 국민이 편안한 그런 나라를 만들겠다. 라는 그런 각오를 밝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어떤 정책적인 구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대선에 출마한다고 선언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 대선 경선 일단 1차적으로 대선 경선이라는 관문을 통과해야 되는데 이 대선 경선이라는 과정에서 자기가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지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나경원 의원이 여러분들 국내외 대선 후보로 선출될 가능성 확률 몇 %라고 보십니까? 거의 뭐 제로에 가깝다. 0%에 수렴한다. 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후보 선출이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저러기 때문에 나경원이라는 정치인이 저 대선 경선에 나왔구나. 그렇기 때문에 대선 출마 선언을 했구나. 라는 어떤 그런 생각을 갖게끔 그래야만이 그걸 가지고 나중에 자기의 정치적 자산으로 활용해서 다른 도전을 또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상식적이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 대선 경선에서 나 나경원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나 나경원이 어떤 정책을 그동안에 구상해왔는지 나 나경원이 그동안에 국회의원 5번 하면서 이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일을 해왔는지 그런 것들을 갖다가 알리는 데도 아마 시간이 부족할 겁니다. 그런데 한 방송사와의 인터뷰에서 이 대선 경선에 대해서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이 나경원이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 이번 대선 경선에서 다른 건 모르겠는데 한동훈만큼은 내가 이겨야 되겠다라는 그런 각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게 그런 발언을 했습니다. 그걸 보면서 정말로 황당했습니다. 제가 어저께 안철수 의원을 비판하는 영상을 올렸지 않습니까? 안철수 의원이 어떤 능력이 있느냐 그런 여부를 떠나서 그걸 검증하는 영상이 아니었습니다. 안철수 의원이 정치를 15년 동안 했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얘기하는 걸 들어보면 그런 어떤 정치적 경륜을 전혀 살필 수가 없다. 확인할 수가 없다. 왜냐? 지금 이 대선 경선이 끝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최종적으로 대선 후보 한 명을 선출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대선 경선에 참여했던 사람들 다 국내임 당원들 아닙니까? 이 국내임 당원들이 당연히 자당이 선출한 이 대통령 후보의 당선을 위해서 뛰어야 되는데 지금 어떤 후보는 안 되고 어떤 후보는 자격 미달이고 어떤 후보는 아예 출마하는 것 자체가 안 되고 이런 식으로 지가 막 규정하고 평가를 해버린다고 한다면 나중에 그 후보가 됐을 때 어떻게 우리 당원들한테 어떻게 대한민국 국민들한테 이 후보를 뽑아주십시오라고 호소할 수 있냐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그 나온 사람들 중에서 자기가 제일 뛰어나고 자기가 제일 대통령감이라고 생각한다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에 대한 험담, 다른 사람에 대한 비난, 다른 사람의 출마에 대한 어떤 이런 부정적인 평가 이런 거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는 그 누구에도 다 적용되는 겁니다. 왜냐? 어차피 지금 현재 대선 구도는 너무나도 불리하고 이 불리한 대선 구도에서 그나마도 희망을 가지려면 여러분들 이 기존의 국민의힘 지지층이 다 결집을 해도 모자랄 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와중에 사후 노열된 와중에서 또 이 후보자들끼리 서로 험담을 하고 비난을 하고 깎아내리고 폄하를 한다고 한다면 나중에 그게 새 결집이 되겠습니까? 절대 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런 자멸, 자해, 자충수를 두고 있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제가 비판을 한 건데 나경원 의원의 한 말은 이 안철수 의원이 한 말보다 더 심각하고 더 정치인으로서의 이 품격이랄까 이런 것들이 떨어진다는 비판을 자초하는 것이고 이 나경원 의원도 국회의원을 5번 했는데 이 대세 5선 국회의원 하면서 어떤 정치적인 경험 어떤 정치적인 그런 감각 이런 걸 익혔길래 지금 이 정도의 말밖에 하지 못하느냐 정말로 처참하다라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 한동훈 후보만큼은 이겨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 물론 여러분들 그게 왜 나왔겠습니까? 당연하게도 나경원 의원은 지지 기반이 없기 때문에 어디에다가 지금 호소를 해야 됩니까? 지지를 호소해야 됩니까? 어디에 지지세에 의존을 해야 됩니까? 바로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당한 퇴장당한 지금 현재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그 지지세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쪽에서 배신자라고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 그렇게 항상 비하하고 있는 이 한동훈 전 대표를 이렇게 깎아내리면서 이 한동훈 전 대표를 지목해서 딴 건 모르겠고
내가 한동훈만은 이겨야 되겠다. 그러니까 저기 윤석열 어게인을 외친 사람들은 나를 좀 찍어달라. 그 얘기를 하고 앉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뭐 그 나름대로의 어떤 정략적인 판단 하에서는 뭐 그게 효율적일 수도 있고 효과적일 수도 있습니다만, 이 정치인 나경원, 우리 국민 앞에서 대선 출마 선언을 했던 그 나경원의 입장에서 본다고 한다면 이 나경원은 대선 후보로서의 자격이 없다 라는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벌써부터 나정이라는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나정이가 뭡니까? 나경원의 나, 그 다음에 정의는 이정희의 정입니다. 이정희가 누굽니까? 통진당 대선 후보로 나왔던 그 이정희, 2012년도에 박근혜 전 대통령과 문재인이 붙었던 그 대선 있지 않습니까? 그때 그 옆에 그 통진당 이정희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을 향해서 아주 그냥 눈에서 레이저를 쏘면서 박근혜만큼은 어떻게든 내가 떨어뜨리려고 나왔다 했던 그 이정희 있지 않습니까? 그 이정희하고 이렇게 합쳐져 가지고 나정이라고 불리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국내에 정말 이 수도권에서 또 뭐 이렇게 얘기하면 뭐 성차별적인 발언으로 들릴 수 있지만 어쨌든 그 여성으로서 상대적인 약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정치권에서 여성으로서 5선으로서 수도권 의원으로서 국내에서 흔치 않은 그런 자원인데, 정치인인데, 아니 이 사람이 지금 와서 이제 그 통진당의 이정희와 같은 급으로 지금 분류가 되고 있다 라고 한다니 이게 얼마나 처참한 상황입니까?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내가 대선에 나가면은 내가 어떤 식으로 이 나라를 바꾸겠다, 그래서 어떤 정책들을 펴겠다, 정책 중심의 경선을 해도 모자라다고 이 전 영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한동훈만큼은 내가 이겨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발언은 이 정책 중심의 경선, 이 취지를 갖다가 훼손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대선 경선은 후보자의 정책과 비전을 국민에게 제시하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또 그걸 갖다가 검증받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런 자리에서 특정 후보를 겨냥해서 나 저 사람만은 이겨야 되겠다. 이게 뭡니까? 완전히 감정적인 거 아닙니까? 어떤 감정이 섞인 겁니까? 여러분들 뭐 가깝게는 저기 7.23 전당대회 과정에서 그 전에 이제 토론이 진행됐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에 나경원 후보, 한동훈 후보한테 어마어마하게 뭐 감정적으로 격앙된 모습을 보였지 않습니까? 거의 뭐 울기 직전이었는데 아마 그런 감정이 또 작용했던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든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이 정치 지도자한테 가장 바라는 거, 자기 어떤 사감을 배제하는 거, 어떤 충동적인 감정을 배제하는 거, 이걸 억누르는 거, 그 다음에 어떤 이 정말 이 나라를 위해서 어떤 걸 할 것인가, 진정성 있게 이 국정에 대해서, 이 국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것인가, 이 대한민국이라는 이 체제에 대해서 또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진지함, 이런 것들을 요구하고 있는데 지금 이 나경원의 이 한마디에서는 전혀 그런 것들이 느껴지지 않는다. 그리고 또 특정 후보를 겨냥해서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는 이 한동훈 후보를, 한동훈 전 대표를 지지하는 그 국민의힘 지지층, 대한민국의 보수 지지층을 갖다가 적으로 돌리는 발언이다. 제가 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 대선 경선이 끝이 아닙니다. 대선 경선을 통해서 국내의 대선 후보를 선출하면 그 대선 후보가 본선에서 거의 이재명하고 맞붙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당내 분열을 막고 당내 화합을 이루려고 노력을 하고, 이 최종적으로는 새 결집을 해서 거기에다가 또 중도 확장을 해서 저 이재명하고 맞붙어도 모자랄 판에 오히려 당내 분열을 조장하는 그런 발언을 했다. 누가 있습니까? 5선 의원 자칭 대선 주자 나경원이 했다 그 말입니다. 같은 당 소속 후보를 그렇게 공개적으로 비판이 아닙니다. 비난하고 적으로 규정하고, 마치 한동훈과는 불구대천의 원수다 라고 이렇게 규정한 거 아니겠습니까? 방송에 나와가지고.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당내 분열을 초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 지지세가 4분 5열 수밖에 없습니다. 당의 통합을 저지하는 겁니다. 방해하는 겁니다. 훼손하는 겁니다. 방해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또 이 대한민국 국민들이 지금 현재 정말로 저 이재명이가 대통령이 되는 것만큼 막아야 되겠다 라고 하면서도 국내에서 그걸 막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을까라는 이런 의구심을 품고 있는, 그래서 이 국내의 대선 경선을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는 그 국민들을 향해서 저 대선 경선이 정말 이상하게 흘러가겠구나라는 그런 평가를 자초하는 발언이다. 왜 그렇습니까? 어떤 정책이나 비전보다는 인물, 그것도 또 어떤 인물? 그 감정, 그 인물들 사이에 섞인 감정, 이런 것들로 저 경선이 진행될 가능성이 크겠구나. 그러니까 어떤 대한민국의 유권자들이 저 후보자들의 실질적인 어떤 능력과 역량과 미래 가능성, 그 다음에 본선, 경쟁력, 이런 것들을 평가하는 게 아니라 저 사람들은 저기서 왜 싸우고 있나?
이렇게 돼버린다 그 말입니다. 실제 그 경선이 그렇게 진행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나경원의 이 발언 때문에 나경원이 최종적으로 빅4가 될지 안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렇게 흘러갈 가능성이 크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오해를 산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뭐냐면 나경원은 자기가 그 대선 출마 선언을 했지 않습니까? 그 선언문을 되돌아봐야 됩니다. 자기가 지금 한동훈만큼은 이겨야 되겠다고 했던 그 발언이 얼마나 자기가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한테 했던 그 대선 출마 선언문과 배치되는지, 부합하지 않는지, 어울리지 않는지 살펴봐야 된다. 그러니까 자기의 그 행태, 자기의 그 언행이 얼마나 모순된 것인지 살펴봐야 된다 그 말입니다. 나경원이 여러분들 그 대선 출마 선언에서 어떻게 얘기했냐? 뭐 이런저런 얘기 많이 했습니다. 결국에는 뭐냐? 자기가 대한민국을 바꾸겠다 얘기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갖춘 유일한 필승 후보 저 나경원이 여러분들 자랑스러운 선택이 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뭐 여러 가지 얘기했습니다. 첫째, 법치 재건, 의회 독재를 종식하고 사법정의를 바르게 세우겠습니다. 그 다음에 둘째, 안보 최우선, 강력한 국방과 당당한 외교로 평화를 지키겠습니다. 셋째, G5 경제 강국, 뭐 145 프로젝트를 제안합니다. 145 프로젝트가 뭔지 하나도 안 궁금해서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따뜻한 동행 세대 공감 복지와 공정교육으로 희망을 나누겠습니다. 다섯째, 국익 최우선 상호주의 원칙을 확립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우리가 직접 무너져가는 대한민국을 재건해야 합니다. 분노와 절망을 넘어 새로운 희망으로 우리가 직접 나서야 합니다. 저에게는 거대한 불의와 반국가 세력에 맞서 싸울 이길 용기와 투쟁력이 있습니다. 위기의 대한민국을 구할 검증된 경험과 실력이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오직 국민과 국익을 위해 바칠 뜨거운 진심이 있습니다. 이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서 이 간절한 외침에 여러분의 힘을 모아주십시오. 저 위험한 이재명 후보를 꺾고 대한민국을 구할 유일한 필승 후보 저 나경원과 함께 위대한 승리의 역사를 만들어 주십시오 라고 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정작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내가 다른 건 모르겠고 한동훈만은 이겨야 되겠다 라고 한다면 자기 스스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한테 밝혔던 대선 출마 이유 있지 않습니까? 불과 3일 전에 밝혔던 요런 것들이 전부 스스로 다 부정하는 거다 그 말입니다. 나경원 왜 나왔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겨우 한동훈 이기려고 나온 것이냐? 그게 너의 목표냐? 그 감정, 그 사감 때문에 지금 그런 거 있는 것이냐? 그것 때문에 지금 국내임의 대선 경선판을 망치려고 하는 것이냐? 라는 비판이 쇄도할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나경원이 대체 어떤 감각으로 국회의원을 5번이나 했을까? 이런 어떤 근본적인 의문에 도달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선 경선판에 이 후보자들 간의 경쟁 좋습니다. 어차피 경선이지 않습니까? 경쟁하는 건 맞습니다. 근데 그 경쟁이 감정이 아니라 정책으로 경쟁해야 된다. 물론 원론적인 얘기고 물론 공자님 말씀 같지만 지금 이 시기에서는 지금 이 상황에서는 그 어떤 상황보다 상식적이고 원론적인 방향으로 접근해서 우리 국민들을 설득하고 우리 국민들이 투표장으로 나올 수 있게 해야 한다. 그런 의무를 이런 대선 주자들이 갖고 있는데 또는 나경원 같은 자칭 대선 주자가 갖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위배한다고 한다면 지금 현재 정치인으로서의 자격이 없는 자다라는 비판을 듣기 십상이다. 그렇기 때문에 언행에 신중해야 된다라는 그런 조언을 하고 싶습니다. 자기의 대선 출마 선언과 걸맞는 그런 언행을 하기를 조언하고 싶습니다. 이 품위 있는 경쟁을 하기를 조언하고 싶습니다. 그러려고 한다면 정말 뭐랄까 나경원의 경쟁력이 무엇인가, 나경원의 콘텐츠는 무엇인가, 왜 나경원이어야 하는가 라는 걸 얘기해야지 한동훈만큼은 이겨야 되겠다 이런 발언은 안 했으면 좋겠다. 이거는 나경원 후보를 위해서 하는 조언입니다. 예, 여러분들 이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의견 많이 남겨주시고 그다음에 영상 시청과 채널 구독을 권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